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문법 하연우입니다. 17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유닛 17, 18 두 개를 볼 거예요. 자, 유닛 17에서는 조동사의 쓰임을 볼 건데 추측, 요청의 기능을 하는 조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추측 표현입니다. 자, 조동사는 대부분의 조동사는 다 추측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추측을 할 때 그 확신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must가 제일 확신을 갖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ould하고 might의 그 확신의 정도는 제일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1번. You must be tired. 너는 피곤함에 틀림없어. 자, 이거는 거의 100% 확신을 갖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아하니까 와, 좀 피곤함에 틀림없다. 이거죠. 그렇죠? You must be tired. 100%. 그 다음에 두 번째, that will be the delivery man. 뭔가 초인종 띵동 하고서 내가 뭔가 이제 배달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배달을 시켰으니까 그 배달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거의 확신을 갖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delivery man일 거야, 배달원일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they should be back by now. 그들은 지금쯤엔 아마 도착했을 거야 라고 해서 should도 마찬가지로 추측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should 하게 되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만 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should도 추측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will보다는 조금 확신 정도가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럴 때 갖다가 쓰면 됩니다. 아마 지금쯤 거기 뭐 있을걸? 다시 돌아왔을걸?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It can be very cold in winter. 보통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할 때 갖다가 쓰긴 하는데요. It can be very cold. 매우 추울 수 있다는 거죠. 겨울에는.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겨울이니까 매우 추울 수 있지.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할 때 보통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You may be surprised by the result. 너는 아마 놀랄지도 몰라. 그 결과를 들으면 깜짝 놀랄걸?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놀랄 가능성, 안 놀랄 가능성, 이거 한 50%. 네, 50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may는 그런 상황, 50% 정도 확신을 갖고 사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he might 또는 could be busy. 아마 그는 바쁠 거야. 아마 그는 바쁠걸?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바쁠걸? 이거는 당연히 50%보다 더 미만이겠죠. 그렇죠? 더 미치예요. 그래서 한 4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뭘 알아둬야 되냐 하면은 자, 여기 could하고 might 같은 경우는 can과 may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말했지만 이 과거형이 현재나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확신의 정도가 제일 낮을 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현 상황을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아마 바쁠걸? 근데 확신이 거의 없어요. 한 30% 정도의 확신을 갖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는 요청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할 때는 보통 will이나 can을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would하고 could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will의 과거 형태가 could고 can의 과거 형태가 이제 could가 되겠는데요. 요 동사들을 이용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쓰였던 거 will하고 can은 현재형이죠. 그렇죠? 현재형의 느낌은 약간 직접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형은 좀 간접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ould하고 would는 좀 간접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게 되면은 예문을 봅시다. Will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해서 나 좀 도와줄래? 하게 되면은 요거는 약간 친구들끼리 말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좀
직접적인 요청이에요. 직접적인 부탁이 되겠죠. 그렇죠? 친구 사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뭐 아내가 물어봅니다. 엄마가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아빠한테 여보 이 설거지 하시고 계시면서 여보 저기 쓰레기 좀 저기 버려다 주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예요? 해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요. 네. 너무나 이제 가족이니까 아빠가 당연히 해주겠지, 그렇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해줄 거라는 믿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will you help me?라고 갖다가 쓰게 되죠. 그 다음에 would you help me?라고 쓰게 되면은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좀 간접적인 느낌이에요. 자, 시제가 will에서 would 과거로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과거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상대방하고 약간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심리적인 거리가 좀 생기게 돼요. 심리적인 생각이 되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뭔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잘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탁이라든지 뭐 이럴 때 보통 would를 갖다가 쓰면은 좋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직접적인 부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금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would를 보통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will하고 would를 비교했을 때 would는 좀 공손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배우기도 했을 텐데요. 바로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런 것 때문에 좀 공손한 느낌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Can you help me with this? 도와주시겠어요? Yes, I can. 좀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with this? 친구끼리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응, 해줄게. Yes, I can. 자,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탁이야 했을 때 Could you help me with this? 라고 했어요. 뭔가 이제 큰 짐을 옮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짐을 옮기고 있는데 저기 처음 보시는 분이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분한테 좀 부탁을 하는 거죠. Could you help me with this?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could로는 물어봤으니까 could로 대답을 할까요? 어때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Yes, I could 라고 하게 되면은 could의 느낌 뭐라고 했죠? 좀 멀어지는 거라고 해서 상대방과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치? 심리적인 거리를 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줄 수 있죠. 네. 제가 해드릴게요. 약간 요런 느낌. 네. 조금 시원하지 않은 대답의 느낌이 있습니다. could로 물어볼 때는 그게 좀 좋을 수 있는데 could로 대답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하기 싫은가?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원하게 내가 도와줄 때는 Yes, I can 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Yes, I can. Yes, I could 하게 되면은 그 부탁한 사람도 조금 좀 꺼림칙할 수도 있어요. 네,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유닛 18 조동사의 쓰임. 이번에는 조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자, 조언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쭉쭉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must부터 시작을 해서 must, had better, should, might want to, may as well.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네.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매우 강하다, 꽤 강하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막 쓰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조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자, 1번에 보면은 You must be careful crossing the street. 너는 조심해야 돼. 언제? 길을 건널 때. 이건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거의 명령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모르는 사람한테 쓴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 상사한테 쓴다든지 뭔가 나랑 좀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 쓴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이 좀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는 그런 조언입니다. must는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had better로 가게 되면은 You had better not talk about Jake behind his back. 자, 너는 had better not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제이크에 대해서. 어디? 그의 뒤에서. 그러니까 뒷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라는 거죠. 그렇죠? 자, had better를 하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게 좋겠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국말만 들어봤을 때에는 뭔가 어떠냐 하면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had better는 must 바로 밑에 있는 표현인데 꽤 강합니다. 이 조언의 표현이 경고의 느낌을 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약간의 경고나 강한 권유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너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뉘앙스를 전할 수 있죠. 그래서 had better도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럼 뭘 써야 돼? 도대체 다 조심해야 되네. 자, 예, should가 있습니다. should. 요 should가 가장 좋습니다. 친구 사이나 뭐 처음 본 사람이나 뭐 직장 상사나 뭐 했을 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조언 방식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get some rest. 너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겠어.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네, 이걸 듣고서 기분 나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should를 많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might want to. 아마 원할지도 몰라. 약간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직역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원할지도 몰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should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You might want to call before you go. 너는 아마도 전화하고 싶을지도 몰라. 그래서 전화해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가 가기 전에 전화해 이런 건데 상대방한테 부담 없이 부드럽게 조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아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may as well 같은 경우는 약간 소극적인 조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e may as well go home. 자, 우리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어.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집에 가자. 요런 거죠. 네, 요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을 때,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결과가 뭐 비슷할 때, 그다음에 크게 손해는 없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웠던 그 표현을 보면요, 조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어떤 쓰임을 갖고 있어요? 얘는 추측, 요청, 조언. 보통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 담겨져 있잖아요. 오늘 배웠던 거는 조동사의 좀 큰 그림을 그리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네, 우리가 can, may, might, will, 뭐 should 이런 거를 이제 다음부터 좀 세세하게 볼 거긴 한데 그걸 너무 그냥 그것만 학습하다 보니까 약간 큰 그림을 못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동사는 요런 상황에서 쓰는 거다라는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측을 할 때 must가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좀 낮은 거는 might, could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청 같은 경우는 will, can 두 가지의 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could, would도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쓰게 되면 어떻다? 네, 좀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언을 할 때도 must를 쓸 때랑 should를 쓸 때랑 might want를 쓸 때랑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조동사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